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이나 탄핵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앞두고 어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법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 날 것 같으면 법원은 응원해야 되겠죠. 판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 운명의 11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날, 11월 15일이면 수능 다음 날이네요.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요. 민주당이 받았던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열흘 뒤에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데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네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죄 탄원서라는 걸 접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유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 유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유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사안입니다. 이거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탄핵 운운할 게 아니고 탄원을 해야 됩니다. 좀 형이라도 좀 깎아달라고.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탄원이 뭐냐면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하면서 형사사건 할 때 탄원서 써가지고 좀 가져오라고 많이 부탁하거든요. 탄원서를 왜 쓰느냐? 이 사람이 유죄이긴 한데 범죄를 저질렀기는 했는데 뭐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뭐 애들도 어리고 뭐 그다음에 나도 병 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러이러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갖다 있으니까 형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지 탄원하면서 무죄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일을 왜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판결은 누가 하느냐?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명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인 판사님이 자신의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면 아무리 나머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대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민 대중의 의사에 따라서 재판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게 인민재판이라고요. 더군다나 무죄 탄원서라고 하면서 탄원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탄원서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두 사건 모두에 있어서 그냥 끝까지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서 무슨 탄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인지 받아보는 저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일이죠. 야당 주도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 여기에서는 중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참 분위기가 좀 사뭇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화영 증인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찍으세요. 법사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이화영 1심 재판이긴 하지만 이화영 그 피고인이죠.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회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짜장면을 먹었네, 뭘 먹었네, 뭐 이런 등등 회유와 검찰로부터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나 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좀 봐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가요 범죄자 피고인들 변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회는요 수사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든 조사든 청문회든. 그런데 이걸 뭡니까? 지금 항소심 1심에 9년 6개월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건 더 재판을 받고 있죠. 이런 게 피고인을 불러서 그 자기 변명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이게 국회가 저는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정청래 최고를 엄청나게 비판한 거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게 녹취록이 놓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과 김영태 변호사. 예. 물론 이게 저는 불법 녹취라 봐요. 네. 교도소에서 녹음이 안 되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주진우이 털었잖아요. 털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 로비, 그다음에 김용 통화에게 지원 또는 이제 광장 이해찬 지원 이런 게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새로 고소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혹될라다가 엄청나게 역효과만 난 이런 청문회였습니다.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녹취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예. 장인 변호사님. 어쨌든 저 녹취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진보 성향의 매체에 홀로 먼저 공개가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네. 또 일부를 발췌해서 공개를 했고요. 맞습니다. 저게 되면서 방향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엉뚱한 대로 튀어서 뭔가 이화영 지사가 숨기는 게 있고 네. 큰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방향이 가고 네. 있어요. 거기만 딱 떼서 들으면 그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낸 자료입니다. 재판 중에. 예. 그래서 이 풀로 낸 거고 전체적인 요지는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성태라는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려고 한다.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서 좀 우려된다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변호인이 접견을 가서 저도 이 경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보통 그 변호인 들어갈 때 휴대전화 다 놓고 들어가고 휴대전화 놓고 들어가고 그런 전자기기는 반입이 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경위와는 또 무관하게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재판부에 낸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검찰이 주진우 의원에게 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진우 의원에게 이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자신이 있으면 주진우 의원도 전체적인 그 풀텍스트를 공개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서변호사님. 교정 당국에서 아마 이제 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3년의 징역입니다. 아, 불법 녹음은 이게 행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위계한 공무방해로 처벌하다가 변호사가 이게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요 볼펜에 녹음기 가져가서 하거나 아니면 요 시계 최재형 목사처럼 이런 게 불법입니다. 아. 이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걸 지금 증거로 내고 있는데 예. 제 말은 만약에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수감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교도소가 허술해도 수감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변호사가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중범죄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데 저는 그분이 민변 창립 멤버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저는 녹음이 되지?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녹취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검찰도 전문을 냈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도 보도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인용하면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이게 전문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퍼진 상태에서 주진우이 가졌다 해서 꼭 검찰이 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벌써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해찬, 조정식 뭐 이런 이름들이 또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추가로 고발을 한대요. 이러면 또 받는 혐의나 재판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제출했던 그 녹취록에서 발췌한 주진우 의원이 발췌한 내용 보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 다들 나왔던 내용들, 이슈가 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했다라고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찰 기소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증거가 부족하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에 2021년 5월에는요. 사실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에게 쉽게 말해서 줄을 서느냐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평화 광장에 18명, 뭐 이낙연 후보 쪽은 누구, 정세균 쪽은 누구 이런 과정이었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국 조직으로 뭐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예. 또 그마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정치자금법 기소하셔가지고 또 수사하면 될 일이다. 근데 저는 이 과거에 또 뭐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의 또 로비설까지 이렇게 막 퍼지는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 재생되는 수준에 불과한 거지 이게 만약에 정말 예. 정황이 있었다면 검찰이 이미 기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망까지 해봤습니다.